지난 1일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하남 방향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16만 816건으로 성공적인 분쟁 해결로 가는 단 하나의 길, 법무법인 1호의 정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부부가 휴게소에서 길을 건너는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뒤에서 덮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하남 방향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50대 여성이 숨지고 이 여성의 남편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16만 81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두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과 달리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해서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고령 운전자의 의무교육, 치매검사 결과지, 건강검진 결과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고령 운전자 중 운전 능력이 떨어지게 된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운전을 아예 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노화로 인한 반응 속도 저하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더욱더 디테일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면허 경신 때 서류 검사에 그치지 말고 실차 주행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교특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교특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차량 루프에 박스들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적재되어 있던 점, 타이어의 마모가 심각해서 일반적인 제동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휴게소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점을 고려하면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급발진 주장을 하는데 해당 주장이 인용될까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급발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급발진이 주로 일어나는 시동을 거는 시점이나 주행 중인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차량인 구형 투싼은 전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엑셀을 밟으면 케이블을 당겨져서 트로틀 바디 내부의 플랩을 열고 닫는 지극히 구형 방식이라 급발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영상에서도 충돌 이후에야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는 걸 보면 급발진이 아니라 단순한 조작 실수로 보입니다. 오히려 급발진 주장은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판단돼서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고 영상을 보고 처음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을 치고 나서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나 이후 태연하게 차에서 내렸다는 증언, 그리고 급발진 주장까지 정말 오랜만에 놀라면서도 분노가 차올랐는데요. 부디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노령층의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실주행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 관리법도 좀 손질해서 피의 차량과 같은 차량이 공도에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과실보다는 치사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서 일벌백계 해주셨으면 하고 그런 결과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